입니다. 뷰티풀 굿모닝 시간이고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흰색 자켓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시간의 특징주 5기업입니다. AI 열풍 속에서 삼성전자의 빅스비가 재조명되자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IoT 기기 생산 이력이 부각되면서 정규장에서 코맥스가 무려 16%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무려 9.99% 올랐네요. SM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되자 시간의 SM엔터의 그룹주가 상승했습니다. 디어유 그리고 SM 보이시죠? 각각 4.6%, 2% 올랐습니다. 특히 디어유가 SM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시너지 때문입니다. 카카오나 하이브, CJ E&M 가운데 누구와의 사업 협력을 하더라도 해당 소속 연예인이 디어유에 새로 입점한다면 유료 구독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이죠. 호주 정부는 국방 관련 시설이 있는 중국제 CCTV를 철거할 방침이죠. 바로 국가안전보장이 그 이유인데요. 그러자 CCTV 테마가 움직였고 코콤이 시간외에서 가장 크게 테마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코콤 4.4% 올랐네요. 저희는 5기업 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제 블루콤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이 뭐 AI 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전 세계의 어떤 IT 회사들이 AI에 엄청난 지금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주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AI 관련주들의 시세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블루콤 같은 경우는 이제 AI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블루콤의 목을 감싸는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2010년 후반에 뭐 에어팟이나 또 이제 뭐 삼성전자 버즈 같은 이 전통적인 블루투스 어떤 무선 이어폰이 좀 나와주면서 이 블루콤의 그 전에 이런 넥을 중심으로 한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좀 됐던 상황이었죠. 뭐 지금은 LG전자의 그런 톰프리 쪽에서의 이어폰을 제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에어팟과 이 버즈에 좀 많이 밀리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재무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의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블루콤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뭐 분기마다 적자로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재무적으로 좀 안정이 좀 돼 있는 기업이다. 우선 지금 유보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1,600%, 2,000% 가까운 그런 유보율을 지금 1,600%, 1,500% 가까운 유보율을 가지고 있고,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본다고 하더라도 10%좀 넘는 부채 비율, 그리고 한 자릿수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재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그 자산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기업에 있어서 뭐 자산이 많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좀 시총이 작고 이익이 별로 잘 안 나오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블루콤이 약간 심심한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자체적인 기술력을 개발하는 부분도 지금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띄었으니까 어떤 매수 타이밍을 좀 잡기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또 이제 AI의 어떤 상황 같은 경우가 많이 바뀔 수가 있죠. 한때 뭐 AI가 좀 테마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오픈 AI나 챗 GPT 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산업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어떤 테마에서 산업으로 갔을 때는 두 가지죠. 이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테마가 산업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초입 단계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쪽에서의 이 본격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고 전
세계적으로 된다면은 이 AI 기술을 그나마 그 전부터 좀 갖고 있었던 기업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블루콘 같은 경우에도 뭐 AI 스피커 제조 뭐 ODM 업체긴 하지만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살짝 조금 소량이라도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차트상 가격적으로도 많이 내려와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재무 안전성까지 갖고 있는 블루콤이고요. 시간의 특징주 저희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생명을 무려 30일째 담았죠. 그리고 그 아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업이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해외 매출이었는데요. 춘절 선물 세트의 수요를 집중 공략한 전략이 긍정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편의점 하면 생각나는 GS 리테일 11일 연속적으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이후 실적은 더 좋아질 예정인데요. 앞으로 즉석식품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는 동일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게 편의점뿐만 아니라 또 슈퍼마켓, 호텔까지 모두 성과가 좋은 기업입니다. 그 아래 KT 보시죠. 연간 최대 매출 25조를 첫 돌파했습니다. 7일째 외국인이 매수 중입니다. 상장 이후 처음으로 25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저희 5기업 봤습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 픽해 주시죠. 우선 GS 리테일 지금 외국인들 11일 연속 사고 있는데 역시 뭐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는 참 이게 정직하면서 뭐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럴 때 뭐 신고가라는 부분을 많이 부담을 그러니까 매수를 들어가기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실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신고가 나온 신호가 오히려 좀 매수 신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4분기 실적이 뭐 작년 대비해서 180%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세금 환급이죠. 세금 환급 쪽에서의 그 이입이 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 한 670억 정도로, 75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675억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어떤 증권사들 예상했던 것보다도 20%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로서도 부각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이 GS 리테일과 뭐 BGF 리테일 대표적인 어떤 편의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기존의 어떤 편의점뿐만 아니라 뭐 호텔이나 여러 가지 이 또 홈쇼핑이나 사업에 좀 진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점만으로도 편의점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같은 편의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결이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편의점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본업에 충실하면서 좀 잘 다른 사업 부분 대비 같기 때문에 본업의 안정성을 GS 리테일이 다른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1차적인 저는 이제 메리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슈퍼 부분 쪽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의 사업 부분의 본업은 안정성은 더욱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호텔 쪽에서의 매출 부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괜찮고 또 이제 이 신규점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오프닝 효과가 분명히 발휘할 가능성이 호텔 부분 쪽에서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디지털 쪽이죠. 이 프레시몰에 대한 적자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뭐 적자 부분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적주로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적자는 더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본업의 안정성을 갖고 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GS 리테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홀딩스 기관은 24일째 매수 중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우리종금은 17일째 기관이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추진 중인 공개 매수에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속속 참여하면서 목표한 최소 지분인 15.4%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기관은 14일째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보겠습니다. 기관은 TV 그리고 전장의 미래성에 투자하면서 매수했네요. 기관뿐 아니라 증권가에서도 잇따라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TV 사업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서 실적을 더욱더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유럽 쪽의 수요가 감지되고 있죠. 올해 OLED TV 판매량은 20%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롯데칠성 기관이 5일째 담습니다. 처음처럼 세로가 초반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오랜만에 히트 상품을 낸 건데요. 제로 칼로리 제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탄산음료 카테고리는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20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실적 성장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탑픽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제 롯데칠성을 좀 봐야 될 텐데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주류 시장이 좀 화랑이라고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 가격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류 시장 쪽에서의 그런 성장세는 약간 제한적으로 올해 상반기 때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롯데칠성의 행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특히 이제 주위에서 또 많이 드시는데 이 세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생각하고요. 뭐 세로주가 뭐 맛있다, 뭐 좋다라는 것보다도 이 롯데칠성의 어떤 재료 어떤 시장 쪽에서 음료도 그렇고 이 주류도 그렇고 이쪽에서의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도 그렇고 그리고 뭐 TV 광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끼지 않고 계속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 이 롯데칠성이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이 있어서 뭐 유흥시장이 활성화되고 주류가 판매가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좀 믿진 않지만은 오히려 지금 현재 봤을 때 시장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 상승에는 요인이 있는 거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롯데칠성에 대한 키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주류시장 쪽에서의 뭐 재료들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맥주 쪽의 그 충주 공장이죠. 이쪽에서의 이 다음 달부터 이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생산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Q가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전체적인 주류에 대한 시장에서의 상승이 이루어질지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들 같은 경우가 목표 주가를 이 롯데칠성의 이런 공격적 행보로 봤을 때 한 26만 원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어떤 올해 이익적인 추정치에서 14.6배를 추정하면서 26만 원을 제시하는데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대부분 그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배 내외를 받는 걸 봤을 때 이 롯데칠성의 26만 원의 목표 주가는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높진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만 7,700원, 뭐 지금 목표 주가에 거의 해서 10만 원 밑으로 지금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롯데칠성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더 전체적인 주류 수요의 상승이 더 큰 모멘텀 그리고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매수 특징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플래그십 사업이죠. 네트워크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을 잇따라 개척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본격적인 미래 사업으로 부상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모펀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매수합니다.
그리고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다가올 6G 시대에도 앞서 나가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관측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제아의 고수에서 주다미의 종목이기도 했죠. 사모펀드 또한 중국 리오프닝 속에서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사모펀드 호텔신라 매수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도 있네요. 디어유 그리고 SM 이 두 기업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호실적 속에서 사모펀드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내에서 한 기업 보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제 아모레퍼시픽 봐야 되는데 우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죠. 순이익자 전환, 흑자 전환 뭐 당연했던 부분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보다 높았던 상황인데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특히 해외 쪽에서의 실적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중국 쪽은 재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이 떨어졌던 건 사실인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북미 쪽에서의 이익 부분이 100%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고 유럽 같은 경우도 7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화장품 업체들 숙제가 바로 이제 이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4분기 때에 그런 실적 부분, 중국 쪽에서의 판매 저조 이런 부분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이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의 이 판매 부분이 두 배 가까이 지금 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화장품 업체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 대비해서도 이 화장품에 어떤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화장품 쪽에서만 이 브랜드에 있는 부분을 리뉴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번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하면서 유럽과 그리고 북미 쪽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